할게요. 네. 오늘은 그 간병인 보험 관련해가지고 딱 그 간병보험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마 나중에 그런 간병보험 관련해서 제가 그런 거까지는 아마 괜찮다는 따로 또 교육 영상을 다른 분이 찍어주실 건데, 일단은 혹시 간병인 보험을 가입시켜본 사람?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거. 셋? 지원 가입시켜봤어요? 지원도 하고 사용도 다. 둘 다? 청구해본 적은 아직 청구. 없나? ABS 있는 없어. 그럼 다 사용이 지원이었던 거예요? 둘 다. 둘 다? 오, 돼 있잖아. 간병 가입시킨 적. 아, 사용 일단? 사용 일단? 네, 일단은 신입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간병보험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입시킬 수 있는 식약 같은 거는 청구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간병인이 있으면 쉽게 저는 어떻게 좀 설명해주는 편이냐면 소위 그냥 사람을 받는 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이걸 그냥 우리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말하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해주면 보험에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고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보험사마다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라고 부르는 특약이 있고 어디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합간호간병이 있는데 그냥 쉽게 간병인 지원일당이라고 하는 그 지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지원해줄게. 만약에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신입분들은 질문해도 돼요.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고 사용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하면 우리가 돈을 낼 거잖아요. 그 돈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했었을 때 혹시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사람 돈 주는 거? 돈 받는 거? 돈 주는 거.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사람들도 다 그럼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해줘볼게요.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얘의 장점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 쉽게 내가 그냥 간병 쓸 일이 필요해. 우리가 간병을 쓰려고 한다면 전제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보험사에 이거 가입해. 예를 들어 얘든 뭐 상관없어. 가입했어. 그럼 보험사에 이제 청구해서 입원. 입원을 해야 돼요. 이 보험을 쓰려면 무조건 전제는 입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입원을 했어. 근데 입원을 했는데 내가 막 귀찮아. 막 사람 썼다가 어쨌다가 이거 싫으니까 그냥 저 사람 쓸래요. 귀찮은 게 싫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내가 주변에 뭔가 이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나 진짜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사실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사람 보내주고 끝나는 거 돈 지원 안 받아도 돼. 그냥 진짜 나 간병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지원을 원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저도 한 명 딱 가입시켜봤거든요. 전 대부분 사람들 니즈가 사용일당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면은 간병인 지원은 그냥 요게 다예요. 그냥 사람 받을래 이건 거고 입원을 했었을 때 똑같이 그냥 신청을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을 보내주는 건데 요렇게 있어요. 팀방에 다 계시죠? 네. 보면 간병인 지원이 지금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근데 좀 초반에는 메리츠화재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리츠화재로 사례를 그냥 예를 들면 상품은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험사도.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메리츠화재에다가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쉽게 내가 입원을 했어. 혹은 어떤 고객이 입원을 했으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설계사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진짜 간단해. 그냥 내가 여기 써져 있는 1688에 0090을 누르면 그냥 전화가 돼요. 해서 저 간병이 좀 필요한데요 하고 말하면 돼요. 다친 건지 아파서 내가 필요한 건지 어디에 입원할 건지 언제부터 필요한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내가 전화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줘요. 이게 그냥 끝이야. 엄청 편하죠. 그래서 내가 귀찮은 게 싫거나 뭔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좀 더 맞는 거인 거라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왜냐면 이게 내가 간병인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메리츠 화재랑 제휴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간병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야. 메리츠 화재랑 내가 이거 가입을 했어, 지원을. 근데 메리츠 화재에서 제휴되어져 있는 간병 업체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보내줘. 간병해줄 사람을. 근데 내가 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나랑 막 아무 말 안 하고 간병인 보내주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도 얘기해. 그러면 무한으로 교환을 해줘, 사람. 너무 괜찮지. 근데 또 여기에는 어떤 장점 아닌 또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간병인 지원에는 보면은 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최신 버전 표거든요. 간병인 사용일 당에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막 모든 상황에서 사실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표에 보면은 지원을 가입했지만 사용일당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표에 보면 뭐 물가에 반영해서 매번 그 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건 지금 25년 7월 기준으로 살짝 리뉴얼된 표인데 이 전에는 그 전 표가 사실 있었거든요. 상품 간병보험 상품 뒤에 보면 이 표는 다 나와져 있어요. 대부분 우리 상품 설명서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 표는 왜 어쩔 때 있는 거냐면 쉽게 내가 메리츠 화재에 어쨌든 업체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근데 이 병원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하는 간병인만 써야 되는 거야. 여기에도 병원에도 사실은 제휴되어져 있는 간병 업체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이 메리츠 화재에 가입했어. 근데 여기는 A 병원에 예를 들어 A 제휴업체, A 간병 회사가 제휴되어져 있는 거지. 내가 입원했는데. 근데 이 메리츠는 만약에 B가 제휴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들어오게끔 외부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이 A 병원은 우리 외부 간병인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우리랑 제휴되어져 있는 A 간병인에서 A 간병인 써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외부 간병이 불가능한 병원이 있대요. 그럼 이럴 땐 내가 사실 가입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럴 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줘. 그 표에 보면 이해죠. 그 표가 어떤 식일 때 그 돈을 우리가 사용일당으로 지급해주는 건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나 어쩔 때는 사람 받고 어쩔 때는 돈 받을래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그거는 사용일당과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용일당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 표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뭐 이렇게 어렵게 써있지만 실제로 물어봤을 때 좀 이런 경우래요. 외부 간병인이 못 들어온 경우. 이럴 때 이렇게 보상 같은 걸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보면은 근데 물가에 따라서 이거를 좀 반영해가지고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돈이 1년 미만에는 뭐 13만 5,200원 그 표를 보면 뭐 2년 미만에는 14만 원, 뭐 14만 5,200원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가입하고 나서 내가 1년 미만에 내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1일당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준다라는 거라서 내가 오래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사실 더 많이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지원. 그럼 이제 실제로 사례가 있긴 해요. 저는 사실 이 지원에 대한 청구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전에 송랑 ASM님이 공유해준 그 실제 사례를 보면 그냥 내가 진짜 여기에 전화해. 이 1688-0090에 전화해서 저 이래저래 해서 아픈지 어쩐지 얘기 상황 설명해. 간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진짜로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준대요. 근데 이제 서류가 필요한 거야. 메리츠 화재에서도. 그래서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상식적인 거야. 진단서랑 메리츠 화재 알림표 본 거 보여요. 두 번째 사진. 진단 구비 서류에 간병인 신청했었을 때 구비 서류는 보면은 진단서랑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쳤을 때는 뒤에 상해 관련된 거기 팩스 보내는 거고 아팠을 때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내는 거고 하면은 보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청구를 해보면 전산상에는
저도 청구를 지원은 안 해봐가지고 사실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전산상에서도 뭐 볼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뒤에까지는 뒷상황까지는 사실 잘 아직은 와닿지 않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 청구는 어쨌든 그냥 지원은 그냥 요게 끝이에요. 사람 그냥 좀 더 간단한 전화하면 끝. 근데 설계사가 해줄 거면 거기 써져 있긴 하지만 설계사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없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뭐 가족이 해줘도 되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전화만 하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끝이야. 지원은. 혹시 어려운 점 여기 지원에서 하나도 안 어렵죠. 듣기에도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또 근데 또 내가 이거 사람도 봤는데 상황이 안 될 때 돈도 준대. 너무 메리트 있잖아. 그래서 이걸 또 원한다? 근데 예를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이 사양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간병인을 쓰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간병비를 내야 돼. 간병비를 내야 돼. 돈을 쉽게. 이 돈을 너가 썼어? 그럼 이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증빙해서 청구하면 내가 즉 일부 일당으로 내가 돈 줄게 이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써야 돼. 내 돈으로. 그런 다음에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청구된 걸 서류가 만약에 딱 맞아. 그럼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오케이 일당 지급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게 없으면 사실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또 어때요? 괜찮아 보여? 이거?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사용일당을 가입하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가족간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썼구나. 가족간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쉽게 아마 보험사에서 한 번씩 여기서 우리가 원주사에서 조회해 주잖아요. 아침에 조회를 해주면 이 가족간병이라고 하는 걸 요즘엔 사실 안 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2025년쯤 이슈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 이슈가 많았던 건 가족간병이라고 우린 소위 그냥 말하는데 얘는 쉽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무자격자가 간병을 해도 우리가 인정해줄게. 간병인한테 간병 받은 걸로. 한테 간병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서 돈을 줄게라는 시스템인 건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 가족간병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거거든요. 보험업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 쉽게 이거 그거야. 내가 남편이 있어. 예를 들어. 아니 딱 이거지. 빨간색이라 좀 쓰기 그런데. 봐봐. 서화가 있어. 좀 그런가? 써. 서화가 있어. 그리고 여기 동서, 애경이 있어. 서화가 아파. 근데 서화가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한 거지 지금. 근데 엄마잖아. 엄마가 간병을 해. 무자격자지. 애지국물세도 그냥 SM인데? 근데 이거를 내가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내가 이거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병을 받으셨네요. 서화 입장에서. 그럼 내가 이거 돈 줄게 이거야. 어때 지금은 쭉 들었을 때? 좋아. 이렇게 되면 되게 괜찮은 상품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막 무조건적으로 뭐가 좋다라고는 저는 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대충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간병에 대한 이슈가 되게 25년에 많았어요. 원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청구했을 때 이거 인정해줄 거야 말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엄마가 간병을 해도 혹은 내 남편이 나를 간병을 해도 혹은 내 딸이 나를 간병을 해도 돈 줘. 그러니까 나 이거 가입한 거야 안 돼. 그럼 이거를 과연 인정을 해줄 거냐? 오케이 인정해줘. 근데 그 인정해주는 기준이 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올 쯤에 이 가족간병을 증빙하는 서류에 대해서 되게 좀 복잡해진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한 차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5년이 됐어. 그런 다음에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최대 우리가 20만 원까지 그냥 쉽게 1일당 준다고 했어. 최대. 그러면 나는 요즘 그냥 간병을 쓰면 한 12만 원, 13만 원 외부 간병을 썼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어때요? 나 12, 13 썼어. 근데 내가 이걸 가입해놨네. 그럼 어때? 이득이지.
못해도 어쨌든 7, 8. 이 정도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엄청나게 가입했거든요. 이 간병인 한도가 축소된다 어쩐다 했었을 때. 근데 이미 많이 축소됐고, 그래서 지금 보험사 판매하는 상품 중에 어떤 게 살짝 내 생각 꼼수 같아. 꼼수가 생겼냐면 기본값이 10만 원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에 가셨어요? 그럼 제가 추가로 10만 원 드릴게요 해서 보험사들이 요즘에 말하는 거에 최대 우리는 20조가 있는 거고, 어디는 뭐 15인데 뭐 또 5가 있고, 뭐 3급 가면 5가 있고, 뭐 또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어디는 뭐 15인데 또 뭐 15를 줘서 뭐 우린 최대 30이야. 좀 이렇게 좀 복잡해진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딱 20이면 20. 이런 지금처럼 좀 26년도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특약이나 뭔가 이렇게 설계 자체가. 그냥 클릭하면 끝이야.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설계적인 부분인데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순차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가족간병에 막 뭐 범위나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어를 얘를 쓸 뿐이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는 상관없어. 쉽게 이거야. 성화가 있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쉽게 난 성화라고 할게요. 성화가 있어. 이렇게 있지. 그럼 얘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 그럼 얘가 쉽게 알바몬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험사에서 시스템 굴러가는 거예요. 성화 입장에서 구인을 해야 돼. 사람을 구해야지, 성화가. 너무 얘기네. 어쨌든 성화가 사람 구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구직자인 거지. 즉 간병을 해줄 사람. 이거는 간병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간병을 받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단지 우리는 가족일 뿐이라서 이렇게 부른다. 근데 얘는 사실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가족간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걸 물어보면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뭘 말해주지 않아. 왜냐면 이거거든. 즉 그냥 내가 여기가 사실은 소은이가 가서 간병을 해줘도 그냥 서류 제출하면 끝인 거라서 그냥 무자격자가 해줘도 인정해줄게 인 건데, 우리는 그냥 보통 가족간에서 해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인 건데, 보통 청구를 할 때라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좀 방법은 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또 좀 이슈 있었던 게 케어네이션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간병 어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병 업체가. 왜냐면 얼마나 많겠어 그 대한민국의 간병 업체가. 근데 그 업체를 몇몇 개만 인정해줬던 거야, 보험조에서. 그러니까 즉 A 업체를 통해서 간병을 썼어, 가족 간병을. 그럼 이건 내가 인정해주는데 이 B 업체를 쓰면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입했는데 만약에 이걸 몰랐어? 그럼 B 업체를 쓰는 고객은 사실 이거를 혜택을 썼지만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막 케어네이션을 되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를 저도 안내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거에 대한 교육은 안 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너무 어려워요. 산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청구했을 때도 살짝 조금 이슈가 있고 해서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건데, 그냥 여기서 공고를 올리는 시스템이면 여기가 그냥 알바 체험 같은 시스템인데, 그냥 실제로 보여줄게요. 지금은 이런 걸 안 쓰고 저는 고객들한테 한국간병협회를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사용일당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보면은 저번에 한번 지점방에 올려드렸었는데 딱 요거야. 그냥 우리 카카오톡 친구에 한국간병협회를 치면 그 등록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한국간병협회랑. 그럼 거기 아주 친절하게 써져 있어, 방법이. 해서 실제로 거기 걔를 친구를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냥 화면을 보여주면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간병협회를 내가 친구 추가를 하면 거기 채팅방을 쳐. 아주 친절해요. 이 카카오톡은.
해봤어요. 근데 기존자는 괜찮을 것 같고 신입분들은 했지. 보면은 여기 밑에 간병인 등록이 있고 간병 절차가 있고 서류별 뭐 문의사항 같은 게 있어. 쉽게 간병 절차를 누르면 제가 사진 보내줬던 거랑 비슷한 말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등록을 하는지 뭐 입원했었을 때 왜냐면 기본값이 어쨌든 입원이니까 그런 게 있고 퇴원했었을 때 어쨌든 퇴원했다는 건 간병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막 이렇게 써져 있어. 서류가 어쨌든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실제로 등록을 내가 눌러보면 캡처했던 화면과 동일하지만 간병인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야. 간병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딱 그 여기 써져 있는 거지. 애경 쓰는 거지. 간병인 이름 이애경 저기 연락처 010 땡땡땡땡땡땡 주민번호 엄마 거 땡땡땡땡 써. 환자의 서화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옆에 구인자라는 말이 있는 거야. 사람을 구하는 사람, 간병인을 구하는 사람. 환자 이름이 이제 근데 이거지. 서화가 구할 수 있을까요? 서화가 언제 카카오톡을 켜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환자 이름이 있고 구인자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서화 입장에서 환자 이름은 어쨌든 김노아야. 근데 구인자 이름은 김동석이겠지. 그래서 김동석을 써. 근데 성인들은 뭐 내가 그냥 써도 되겠죠. 우리는 뭐 굳이 그럴 리 없으니까. 그런데 구인자 이제 김동석 연락처 써. 보험회사는 내가 가입시켰을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만약 고객이 이걸 쓸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의사항을 뒤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보험사를 어쨌든 체크하고 나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알려줘야지 고객한테 어디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다고. 나한테 우리는 맨날 병원 가기 전에 연락하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가 막 관리를 안 해주는 설계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모르지 않는 거 알죠? 그럼 거기는 어쨌든 보험 다 써? 그런 다음에 병원을 또 써. 어디서 병원 할 건지. 그런 다음에 입원 일자. 사실 정확히 잘 몰라도 돼요. 밑에 보면은 여기는 안 써있네. 막 정확히 몰라도 그냥 예정이라고만 써도 돼. 근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카톡만 딱 보내면 되거든요. 그냥 진짜 간단해.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딱 누가 간병할 거고 어떤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간병을 딱 해. 근데 사실 병원이나 입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상황이 딱 의사 선생님이 막 2박 3일 딱 입원입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딱 했는데 얘가 회복이 좀 빨라. 그럼 당연히 계획보다 입원은 좀 줄어들 거고 만약에 좀 회복이 더뎌. 그럼 우리가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예정 그 카톡 지금 실제 그 카톡 보낸 것처럼 그냥 3일 정도 예상한다 라고 보내면 되고 1일 간병 시간도 여기는 예상을 적었고 1일 간병 요금도 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사마다 되게 좀 차이점이 많아요. 간병보험은. 그래서 내가 가입시킨 그 고객의 좀 지급에 뭐라고 해야 될까? 감액이 안 걸리는 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어디는 가입 제한서마다 좀 다르긴 데 이따 공유드리겠지만 이런 제약이 있어요. 어디는 1일에 8시간 이상 쓰세요. 안 그러면 50% 감액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보험사가 있고 어디는 하루에 이 간병 비용을 7만 원 이상 쓰세요. 안 그러면 50% 감액이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간병인 보험을 뭔가 가입시킬 때도 내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청구라든지 뭔가 고객이 이거를 필요로 해 지금 상황이. 그럼 내가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거에 감액이 걸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 내가 이거 1시간 막 몇 분 해가지고 50%가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막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이라고 쓰라고 하고 돈도 그냥 10만 원 이상이라고 쓰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출했어. 즉 동석이 구인을 한 거죠 지금. 동석이 간병인 등록을 했어. 성한테 간병인이 필요해서. 그럼 애경의 간병인이 된 거죠. 그럼 동석은 돈을 내야 될 거잖아. 이거를 내가 10만 원이라고 여기에 지금 올려도 이게 내 와이프가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딱히 크게 애매하게 써가지고 감액을 당할 바엔 그냥 넉넉히 10만 원을 저는 쓰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거든. 단지 예전에 그 케어네이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거기는 수수료가 되게 커요. 플랫폼이야 쉽게. 우리 배민처럼 알바몬처럼 그런 수수료가 그런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길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안전하게 수수료 좀 떼더라도 어쨌든 우리 집에 그냥 돈이 그냥 돌고 도는 시스템인 거라서 그냥 10만 원을 쓰라고 해요. 안전하게 감액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카톡을 보내면 끝이에요. 끝이야. 근데 뭔가 우리가 간병을 사실 예를 들어 딱 이 한국 간병 업체가 막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우리가 주 업무 시간이잖아요. 그때만 쓸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밤에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새벽에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가 남겨놓으면 돼. 그러면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격상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크로스 체크를 좀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고객한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카톡을 보내면 끝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회신이 엄청나게 오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객들 말로는 밤에 보냈을 때. 근데 불안하잖아. 뭐 신청되었습니다. 막 이런 게 안 와. 그럼 막 불안하잖아. 난 돈 쓰는데. 그래서 그냥 고객한테 여기 전화해서 저 여기서 이때부터 쓸 건데요. 이거 신청 카톡 보냈는데 잘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체크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랬었을 때 뭐 신청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했거든요. 대부분 제 고객들은 다 밤에 좀 신청을 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냥 이 카톡만 보내면 돼. 여기서 절차에서 말한 대로. 근데 이제 이걸 했어. 그럼 애들이 이제 서로가 퇴원을 하겠죠? 그럼 퇴원을 해. 또 간단해. So simple. 이렇게 카톡 보내면 돼요. 퇴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답이 온대. 아침에. 밤에 보냈으니까 답장은 안 와. 근데 그날 아침에 간병이 종료됐잖아? 그럼 그때 이제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내가 수수료랑 돈 정산해서 알려줄게. 그때 입금해. 이거는 좀 업체마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제가 안내해주고 있는 한국 간병 업체는 추후에 한꺼번에 간병들을 정산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케어네이션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패스 몰라. 어쨌든 여기는 추후 다 같이 하는 좀 그런 것 같고 퇴원을 했었을 때 어쨌든 보면은 좀 안내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이 가족 간병 인정해줄 때 무조건 너네 간병일지 써. 이게 생겼거든요. 간병일지를 쓰라는 거지. 이게 축소가 됐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살짝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죠. 가입해놓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간병했다고 치고 왕창 청구해. 그럼 진짜 이번에다 우리 끼케바지 7만 원 가입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얘는 20만 원씩 나와. 그럼 나는 하루에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럼 내가 10일만 했어. 270을 받아요. 가족 간병으로. 내 입원 일당에 하면. 엄청나게 이게 보험사에 많이 들어가니까 붙은 서류가 이거예요. 너네 알겠는데 이제부터 간병했다라는 건 그럼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너네 실제로 너가 뭔 간병했는데 너네 이거까지 제출해. 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줄 때 무조건 이 간병일지를 쓰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을 하면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이 서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업체 서류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보험사 서류를 써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병원, 왜냐면 내가 지금 간병 중인 거를 병원도 모르지 않는 거죠. 병원에 말을 한다라고 했어, 내 고객들은 다. 왜냐면 엄마가 보통, 제 고객들은 다, 가족 간병이 다 애기들이에요. 제 고객들은 다. 막 성인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저. 그러니까 애기가 입원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가족 간병 이거 중이니까 말해. 저 간병일지 이거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어련히 병원에서 알아서 이 서류를 준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수야. 무조건 있어야 돼, 이 간병일지. 근데 영상이 녹화되는 거라 좀 말해줘도 되나? 그렇대. 혹시라도 이걸 내가 안내를 못 해줬어.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 어쨌든 이게 지금은 필수가 됐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간병 종료 시에 입퇴원 확인서랑 이 간병일지랑 중개계약서 보내주면 확인 후에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개계약서가 어딨어? 일 거잖아. 근데 이 위에 내가 신청을 하면 알아서 그게 온대요. 이렇게. 중개계약서. 알아서 그 서류를 그 카톡이 알림톡이 그 시간엔 안 해주지만 그 다음 날 얘네 개업 시간 그때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